오늘은 신탁사 책준에 대해서 마지막 시리즈로 제가 보는 신탁사 책준 수수료가 얼마가 돼야지 좋은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해배상 상정조건이 통장적인 조건이 아닌 경우 과도한 경우는 손실보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전공 확약을 계약하면 안 된다라고 그 신탁사들한테 면피를 준 게 이제 금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전공 확약 체결은 재무건정성을 저해할 있으니까 적절히 관리해라. 그리고 계산법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런 계산법으로 신탁사들이 책존을 하는 사증 비용을 산정하는 신탁사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1.5%, 뭐 2%, 뭐 1%, 1.2% 지네 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사 책조는 여기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임진공 확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금감원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무늬만 책임진공 확약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 책조는 대주단이 신탁사에다가 책임진공 확약을 받습니다. 이게 보험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사가 신탁사한테 그 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신탁 결국은 사업 수익에서 필수 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시행사의 수익이 차감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내는 시행사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대주단은 부실한 손해배상, 채무 인수는 불가능. 이러니까 책임전공 확약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대주단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행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내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탁사 책임전공 확약이 무슨 대주단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지급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기타 수수료 수익이 이제 책준 수수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2016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지금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신탁사의 토지 신탁의 비율이 그 뭐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이게 50%로 줄어들고 책진 수수료나 이런 수수료가 신탁사의 주요 수입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보면 책지수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분양가나 이런 게 타당하냐라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뭐 회계법인에서 하면은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뭐 감정평가법인이 하면 2천만 원, 뭐 이런 거고.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4대 뭐 그 회계법인, 뭐 딜로이트라든지 뭐 한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으면 한 1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주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얘를 시공사로 써도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컨설팅 리포트를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책준 수수료도 이 당신네가 쓰려고 하는 시공사는 안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충분한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써도 됩니다. 라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컨설팅 리포트지 손실을 보전하거나 피해 보상을 해준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주단 시행사가 직접 시행사와 손실보전 채무인수 책임을 논할 수 있게 하고 그 책준이란 말을 빼고 그냥 책준이 아니라 책임준공에 대한 시공사에 대한 검토 컨설팅 리포터 이게 책임준공 확약이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어, 작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무궁화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리아 신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사이 받고 4대 금융지주에서는 책준 수수료는 한 1억 원 정도 받으면 되고 그렇게 하고 관토는 이 컨설팅 리포트를 내준 신탁사들이 직접 하고 뭐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